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중간고사 저희 확인하시고 클레임하는 거 제가 오늘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기 점수랑 답안지랑 확인해보고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하여튼 아마 어제까지 봐야 되는 사전 강의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뭐 다들 제출을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오늘이랑 강의 계획을 한 번만 띄워볼게요. 이게 아닌데 이번 주에는 사전 강의도 그렇고 오늘 수업, 다음 수업 포함해가지고 좀 확률이나 통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셨던 인포메이션 티오리, 뭐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죠. 그리고 오늘 하게 될 MLE,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MAP, 다음 주 월요일에는 따로 이거는 실습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론으로 수업할게요. 하여튼 요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좀 확률 통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마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가죠. 네. 그러고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네. 말 나온 김에 시험 날짜 정할까요? 기말고사? 지금쯤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일정으로 간다면 시험 기간이 요주가 맞나요? 종강이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14일이요? 그럼 딱 요거 두 개 옵션 가지고 합시다. 12월 7일이랑 12월 10... 아 잠깐만. 강의실이 안 되는구나. 월요일이면 강의실이 안 되겠죠? 굳이 14일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그쵸? 너무 늦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7일날 종강하는 걸로 합시다. 네, 7일날 기말고사 보고 종강합시다. 여기서 보는 걸로. 네, 이거는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기말고사는 12월 7일 수요일 이렇게 합시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저희 수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AI 융합학부 소속인데 지금 이제 1학년 들어와 있고 뭐 지금 1학년밖에 없어요. 지금 1학년밖에 없고 어쨌든 지금 막 전공 과정을 막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제 AI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머신러닝을 배워요. 머신러닝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좀 크게 좀 세 개의 수업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론이나 좀 기초에 해당하는 과목, 그리고 이제 3학년 때쯤 듣는 머신러닝 과목, 그리고 4학년 때 듣는 머신러닝 심화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AI 융합학부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머신러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 연계전공에서 하고 있는 이 머신러닝 수업을 우리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들을 여기다가 뿌려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여기나 비단 여기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내용도 상당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배웠던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 여기 들어갈 것 같아.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여기 들어가죠. 제일 기본적이죠. 뭐 펄셉트론 같은 거 여기 좀 사이에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펄셉트론은 나중에 이거 뉴럴 네트워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거 뭐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이고 요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펄셉트론 요 정도. 또 뭐 제 생각에는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 이거를 좀 빨리 배우면은 기초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 강의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하지는 않지만 K 리얼리스트 네이버 같은 거 요게 좀 기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서포트 벡터 머신 이거는 여기도 좀 빠른 것 같아. 한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쯤 올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잠깐 커버했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은 여기에요. 오히려 대학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원래 학부 때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되게 욕심내서 가르친다고 했었죠.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것도 여기 올 것 같고
제 생각에 K민즈가 요쯤 올 것 같고,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 이것도 머신러닝에서 배울 것 같고, 또 우리 뭐 했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거 여기쯤 올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확률 같은 거 쓰다 보니까 머신러닝 내지는 심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했네요. 디멘셔널 리덕션. 디멘셔널 리덕션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뭐 PCA 같은 거. 우리 수업에서 배운 거 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여러분들 되게 중간고사 보니까 다들 다행스럽게도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개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지난 학기까지 강의 평가를 보면은 되게 3학점이지만 3학점 같지 않았다. 뭐 진짜 이거 고등학교 수업 듣는 것 같았다. 엄청 양 많다. 힘들다 했는데 제가 그만큼 욕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연계 전공이니까 딱 짧게 배우는 만큼 진짜 욕심을 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AI 전공에서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한 과목이 3개가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동일 유사 교과목으로 이 과목을 지정을 할까 하는데, 처음에 교수님들이 이 과목으로 동일 유사를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운하더라고. 나는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이거 동일 유사 해도 저는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요런 얘기를 또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여서 ML이라던가 다음 시간에 하는 MAP, 아니면은 지난 사전 강의에 했던 인포메이션에 대한 거, 요런 거 심한 내용이에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들고 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머신러닝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머신러닝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뭐 선형대수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이제 확률 통계도 가지고 오죠. 확률 통계도 좀 가져와야 되고, 뭐 미적분도 좀 가져야 돼요. 특히 미분을 좀 쓰죠.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좀 주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 최적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요. 뭐 요렇게 막 엮여 있어요. 선형대수, 뭐 선형대수나 미분 같은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벡터랑 행렬은 알아야 되고, 뭐 PCA 같은 거 할 때는 SVD 알아야 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려면 미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좀 더 특별한 최적화 알고리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확률이나 통계 쪽으로 오면은 이제 오늘 하는 이런 테크트리를 좀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여기 안에, 여기에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확률 통계 쪽으로 좀 나가 볼 거예요. 확률 통계 쪽으로 좀 나가서 이제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역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때랑 비슷하게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건 당연히 어렵고요. 뭐 하려면은 통계 수업을 좀 제대로 들어야 돼요. 통계적인 추론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머신러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들, 확률적인 방법들, 그런 거를 좀 대표적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김에 뭐 지난 사전 강의에서는 뭐 엔트로피라는 게 자꾸 나오니까, 특히 딥러닝 가면은 엔트로피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뭐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 우리가 그냥 로스, 코스트 함수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하는 김에 그게 어떤 뿌리에서 왔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하려고 했고, 이제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통계적인 추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하게 되는 거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e, 한국말로는 최대 우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이라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리니어 리그레션, 뭐 펄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처럼 특정 알고리즘을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것처럼 되게 일반적인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알고리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내가 뭐 요거를 줄여서 ML이라고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이런 문제에다가
MLE를 적용을 해서 뭐 솔루션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게 되는 얘기는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해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뭐냐면은 우리가 샘플들을 모을 거예요. 뭐 이게 학습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N개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샘플들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이 샘플들에 영향을 주는 어떤 값이거든요. 저 샘플들에 영향을 주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서 주어진 샘플들로부터 이 파라미터를 거꾸로 추정을 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해요. 통계적이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샘플이 나와요. 샘플. 랜덤 샘플이 나옵니다.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랜덤으로 샘플을 추출을 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설문조사 같은 거. 뭐가 있을까? 대선이 있다고 합시다. 대선이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도. 과연 우리나라 뭐 유권자가 뭐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있는데 그 중에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파라미터가 숨어 있어요. 어떤 파라미터가 숨어 있을 거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 유권자들 중에서 랜덤으로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유권자들한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우리는 그 샘플들을 토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참값, 예를 들면 그 유권자 내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율 이런 거를 거꾸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 걸 통계적 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적인 추론이다. 그래서 통계가 들어간다. 샘플이 나오고 이 샘플이 랜덤 샘플이다. 랜덤으로 뽑히는 샘플이다. 그러니까 뭐 유권자 중에 뭐 실제로는 6대 4의 비율로 A 후보, B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뽑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A 후보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B 후보 지지하고 그렇게 랜덤으로 샘플이 뽑히잖아요. 그렇게 샘플을 여러 개를 모집을 해서 이제 지지도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통계, 확률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확률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이, 요 샘플들에 영향을 주는 어떤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싶다. 그게 통계적인 추론이고, 그렇게 통계적인 추정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MLE가 하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좀 이렇게 되게 예를 들어서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라이클리후드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가 언제 나왔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코스트 함수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나온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단은 요렇게 알고 넘어가자. 그 당시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뭐 정답을 맞힐 확률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제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하자.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그런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흐름으로 가면서 예를 몇 가지를 들 거예요. 첫 번째는 동전을 들 거예요. 동전. 동전인데 동전은 앞면, 뒷면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전에다가 어, 바이어스를 줄 겁니다. 바이어스드 코인이라고 할게요. 원래 동전은 그냥 5대5로 나오잖아요. 50% 50%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편향된 동전을 몇 개 만들 거예요. 뭐 앞면 대 뒷면이 5대5일 수도 있고 9대1일 수도 있고 1대9일 수도 있고 그렇게 편향된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동전을 여러 번 던져보고 이 동전이 실제로 어떤 동전이었을지 거꾸로 추론을 해보려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후보가 2개일 때도 해보고 3개일 때도 해보고 이제 리얼 밸류일 때 이런 흐름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잘 되면은 가우시안 분포에도 한번 해볼게요. 가우시안 분포에서 평균 추정하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샘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을 MLE로 추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요런 예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렇게 막 수학적으로 어렵나? 강의 자료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2페이지밖에 안 준비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그 의미나 컨셉을 전달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세타를 두겠습니다. 세타 1, 세타 2라는 동전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동전, 세타 1 동전이 있고 세타 2 동전이 있는데 우리 앞면을 헤드라고 하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하죠. 이 1번 동전의 확률은 딱 균등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똑같아. 2번 동전, 얘는 9대 1이다 라고 합시다. 얘는 던지면은 웬만하면 앞면이 나와요.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런 바이어스 된 코인이에요. 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동전이 하나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 동전이 놓여 있는데 이 동전이 이 1번 동전인지 2번 동전인지 알아내고 싶어요. 그럼 뭘 해보죠? 던져보면 되죠. 던져봐요. 던져보고 맨 처음에 헤드가 나와. 맨 처음에 헤드가 나왔어. 두 번째, 좀 극단적인 경우로 합시다. 이제 샘플을 수집해봐요. 던져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테일 나왔어. 처음에 테일이 나왔어. 이것만 보고 지금 1번 동전인지 2번 동전인지 알아보라고 하면은 몇 번이라고 하실래요? 이 동전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얘는 테일이 한 번 던졌는데 뒷면이 한 번 나왔어. 얘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을 걸라고 하면 어디다 걸 거예요? 1번에 걸 사람, 2번에 걸 사람 이렇잖아요. 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던졌더니 테일이 한 번 더 나왔어. 혹시 내 결정을 바꿀 사람? 없죠. 2번으로 갈 사람 없죠. 한 번 더 던졌는데 테일이 또 나왔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헤드 한 번 나왔다고 합시다. 4번 던졌는데 테일 헤드가 나왔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동전은 이 동전일 리 없다. 이 동전일 거다.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라이클리후드예요. 라이클리후드가 딱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L이라고 쓸 거예요. L이라고 쓸 건데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떤 사건이 얼마나 일어날 법하냐. 어떤 사건이 얼마나 일어날 법하냐. 내지는 우리가 가진 이 관측이 실제로 관측이 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를 확률로 표현한 게 likelihood예요. 우리가 likely라고 하면은 뭐뭐 할 법하다라고 하잖아요. 뭐 likely라고 하면은 그런 건데 likelihood라는 거는 그 얼마나 뭐뭐 할 법한지에 대한 정도를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ikelihood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likelihood라는 거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예요.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관측이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1번 동전이냐 2번 동전이냐에 따라서 1번 동전 하에서 우리가 1번 동전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요게 관측이 될 확률이 있을 거고 2번 동전 하에서 또 똑같은 샘플이 관측이 될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확률로 계산을 하면은 그게 likelihood,
내지는 likelihood probability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likelihood, 파라미터 세타가 세타 1일 때, 이건 뭐냐면은 일단 1번 동전일 때 1번 동전일 때 테일 헤드가 관측될 확률, 요겁니다. 사실 정의대로 쓰면은 지금 테일 헤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다만 파라미터가 요거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세타 1 하에서 TTTH가 나올 확률 뭐죠? 지금 4개죠? 그러면 5에 4승 하면은 뭐냐? 625인가요? 요거죠. 만약에 동전이 1번 동전이었다면 요런 샘플이 실제로 튀어나올 확률 4번 뽑았는데 요런 동전 이렇게 TTTH가 나올 확률, 그게 파라미터 세타 1의 likelihood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일 확률이 확률이라고 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첫 번째 동전일 법한 그 정도가 한 10,000분의 625다 라고 되는 거죠. 똑같이 likelihood를 2번 동전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2번 동전일 때 마찬가지로 TTTH가 관측이 될 확률입니다. 똑같이 구하면 돼요. 근데 파라미터가 세타 2일 때, 이거는 그러니까 0.1 곱하기 0.1 곱하기 0.1 곱하기 0.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하나, 둘, 셋, 4개분의 이렇게 될 거예요. 10,000분의 9예요. 얘는 10,000분의 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ikelihood를 구했잖아요. likelihood를 보면은 세타 1의 likelihood, 세타 2의 likelihood, 세타 1이 훨씬 높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지금 주어진 이 샘플은 세타 1에서 관측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세타 1의 likelihood가 더 높다. 이거는 세타 1일 것이다. 그게 몇 배냐 이러면은 한 70배 정도 된다. 이게 TTTH라는 이런 샘플이 세타 2에서 세타 2에서 나올 확률보다 세타 1에서 나올 확률이 한 70배 더 높다 이거죠. 이게 더 높아요. 요게 더 높아요. likelihood가 요게 더 높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뭐다? 이 관측은 세타 1이었을 리가 더 확실하다. 세타 2였을 확률은 뭐 그럴 리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할만하죠? 요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아, 잠깐만. 그래서 likelihood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likelihood라는 거는 일단 얘의 함수예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라는 말이 뭐냐면은 파라미터가 바뀜에 따라서 likelihood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 likelihood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파라미터 세타예요.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likelihood가 달라져요.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더 주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샘플이 주어져야 돼요. 샘플들. 내지는 관측들이 주어져야 돼요. 요 likelihood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냥 정의가 되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샘플들이 파라미터 세타 하에서 관측이 될 확률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likelihood를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파라미터도 주어져야 되지만 관측 값들도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likelihood라는 건 결국에는 확률은 확률인데 뭐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뭐 사건에 대해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확률을 재는 거냐면은
관측이 될 확률을 재는 거예요. 관측이 될 확률이에요. 주어진 파라미터 하에서 얘는 주어졌고 얘는 주어졌을 때 얘가 우리한테 딱 결정이 됐을 때 이 관측들이 튀어나올 확률을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로 정의를 하는 거죠. 요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은 뭐다? 세타다. 이 라이클리후드를 라이클리후드가 막 달라지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파라미터 세타한테 있는 거죠.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 라이클리후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그 확률 자체는 뭐다? 관측의 확률이다. 관측의 확률.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세타를 가정을 해놓고 요 샘플들이 실제로 관측이 될 확률이 얼마냐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라이클리후드를 결정을 하려면은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관측이 될 확률이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함수 내지는 이 관측 확률이 세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아까처럼 이 샘플이 관측이 될 확률, 이 샘플들이 관측이 될 확률이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세히 쓰면은 이렇게 써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전이 앞면일 확률이 세타 1 하에서는 0.5다. 또 어떤 동전이 앞면일 확률이 세타 2 하에서는 0.9다. 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굳이 그래프로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헤드일 때, 테일일 때 이렇게 세타 1에서는 이거고 세타 2에서는 요거다. 이렇게 확률 분포예요. 그냥 두 개의 가능한 값을 가지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 분포인데 세타 1일 때는 이거고 세타 2일 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이 샘플이 나타날 확률의 분포가 파라미터 세타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야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수 있다. 만약에 파라미터 세타랑 무관하면은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달라질 리 없잖아요. 애초에 샘플이 파라미터의 영향을 안 받는데 라이클리후드가 달라질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건 요거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샘플이 관측될 확률 내지는 확률 분포가 세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받고 그리고 그게 주어져야 돼요. 그 함수가 얘가 주어져야 돼. 계산이 가능하죠. 이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MAP까지 가면은 필요로 하는 게 하나가 더 늘어요. 라이클리후드 구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주어지면 돼요. 관측이 될 확률이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로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라이클리후드는 언제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MAP 가면은 한 가지 더 필요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거고 그거 뭐 또 시험 문제 몇 번 냈었어요. 뭐가 다르냐? 어쨌든 라이클리후드 계산하려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입니다. 좀만 더 해보죠. 이번에는 후보를 3개로 늘릴게요. 이렇게 해볼까? 헤드랑 테일이 있는데 동전이 이제 후보가 3개야. 뭐 5대 5인 애가 있고 9대 1인 애가 있고 1대 9인 애가 있어. 이제 동전 후보가 3개가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동전 3개 중에 고르라면은 뭐 고를 거예요? 1번? 1번 고를 사람. 2번 고를 사람. 3번 고를 사람. 없죠. 3번은 없겠죠. 그게 왜 그렇다?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보면 된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샘플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세 개의 관측된 샘플을 x1부터 x4라고 했을 때 원래 주인공은 세타에 대한 함수긴 하지만 또 주어져야 되는 게 샘플도 있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명시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럼 likelihood 세타 1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냐? 1 빵빵빵빵일 거고 세타 2일 확률은 9, 81, 잠깐만. 3번 곱해야 되지? 9, 9의 3승이 얼마죠? 9의 3승이 얼마지? 729? 그리고 세타 3일 확률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누가 likelihood가 제일 높다? 얘가 제일 높다. 이 말이 곧 뭐다? 이러한 관측이 나올 확률은 세타 2일 때가 훨씬 높다. 그 말은 곧 세타 2의 likelihood가 높다가 됩니다. 이렇게 likelihood에 대한 개념은 이렇고 그러면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정의된 likelihood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e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타 2. likelihood를 최대로 만드는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likelihood가 크다는 말은 지금 이 파라미터 하에서 이런 관측이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likelihood라는 걸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 likelihood가 제일 높을 때 그래서 3개 중에 골라봐. 지금 같은 경우에 동전 3개 중에 골라봐 라고 했을 때 이거 골랐잖아요. 그거를 왜 여러분들이 이걸 골랐겠어요? 얘의 likelihood가 제일 높아요. 얘의 likelihood가 제일 높습니다. 그거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동전 2개 중에 돈을 걸어야 돼. 어디에 거실래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likelihood가 제일 큰 거에 걸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확률적으로 그래야죠. 네. 그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e입니다. 딱 이거예요. 이거 말고 더 할 얘기도 없어. likelihood라는 걸 정해놓고 그 likelihood를 최대로 만드는 값으로 우리가 얘를 추정을 해보겠다가 됩니다. 네. 요거를 하나만 확장을 해서 한 단계만 더 확장하고 쉽시다. 한 단계만 더 확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헤드랑 테일인데 아까는 뭐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렇게 갔잖아요. 이걸 무한히 늘릴 거예요. 동전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볼게요. 동전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파라미터를 직접 사용을 해서 헤드가 나올 확률을 얘, 테일이 나올 확률을 얘라고 할게요. 뭐 2개 중에 하나니까 1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전이 헤드일 확률은 세타, 어떠한 동전이 테일일 확률은 1 마이너스 세타예요. 이제 후보가 무한이에요. 0부터 1 사이의 실수 중에 하나. 이번에 무한한 보기가 있죠. 무한대의 보기가 있습니다.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이 될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요거 likelihood를 실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요게 세타 1일 때, 세타 2일 때, 세타 3일 때 뭐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얘 고른 거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잘게 쪼갤 거예요. 더 잘게 쪼개서 이제 컨티뉴어스예요. 이제 이 동전은 딱 파라미터 세타 가지고 확률 분포가 딱 결정이 됩니다. 요때 주어진 샘플 뭐라고 해볼까? 주어진 샘플 우리의 관측이 4개가 주어진다. 뭐 헤드, 테일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렇게 4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4개가 나왔을 때 일단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집어치워 두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궁금해.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실수인데 그게 실제로 얼마인지가 궁금해. 근데 동전을 딱 4번 던져봤어. 근데 4번 중에 3번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3분의 4라고 어렴풋이 생각하지 않아요? 4번 던졌는데 3번 나오니까 동전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한 4분의 3 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제일 해볼 수 있는 제일 괜찮은 추측이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와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likelihood 세타라는 거는 제대로 써볼게요. x1 진짜 제대로 써볼게요. h, x2h, x3h, x4는 t인데 다만 주어진 게 세타일 때. 근데 각각의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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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해야겠죠. 뭐예요? 요거죠. 세타 3승 곱하기 1 빼기 세타. 요거예요. 요런 관측이 주어졌을 때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likelihood 세타는 요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0에서 1 사이였고 여기다가 likelihood를 딱 그리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요 좀 옮기자. 요렇게 생깁니다. 세타 3승 1 빼기 세타 하면은 이제 촘촘하게 가능한 동전의 종류가 무한대야. 여기가 딱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게 곧 MLE가 되죠. 아이고 깨끗하게 쓰자. 여기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이 됩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로그를 써서 구할까? 로그를 써서 구할게요. 이거 그냥 바로 미분해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하는 김에 로그 라이클리후드까지 설명을 할게요. MLE는 결국에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건데 얘는 사실은 이 라이클리후드에 로그를 최대로 만들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로그 함수라는 게 우상향하는 함수잖아요. 뭐 어디 한번 꺾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노톤하게 증가하는 함수다 보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로그를 씌워도 그게 최대가 되는 지점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찾기보다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찾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게 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딱 여기서 나오죠. 일단 서로 독립이면 보통 사건이 독립이니까 막 확률이라는 건 곱하기로 표현이 많이 돼요.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곱하기가 되는데 로그를 쓰면은 그 곱을 다 더하기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이점이 크죠. 그리고 그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것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다루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 요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한번 파라미터 세타로 미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그럼 요게 0이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찾아보면은 3, 1 빼기 세타는 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거 4분의 3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보면 그냥 이렇게 되죠. 그냥 끝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여기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래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근데 그게 돌고 돌아 사실 뭐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요런 관측이 주어졌을 때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때려 맞춰보라 라고 하면은 4분의 3이라고 할 건데 그게 사실 ML이다. 그러니까 ML이 likelihood 내지는 그 likelihood를 이용을 한 ML이라는 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미 알고 있던 그거예요. 이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그거.
근데 그거를 다만 이제 확률과 통계를 써서 이제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준 거죠. 네. 그게 ML입니다. 라고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시작할게요. 이번에 학교 예비군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예비군 겹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좀 그것만 보내주세요. 그 통지서만 저한테 좀 전달을 해주시면 네, 처리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예비군 가지고 시끌시끌했던 것 같던데 다른 학교에서. 네, 그렇습니다. 뭐 예비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출석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는 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그렇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더라? 요새 갈수록 깜빡깜빡 하는 게 느는 것 같아요. 뭐였지? 아까 무슨 얘기 하려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강의자료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마칠게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라는 거는 필요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일단 관측이 주어져야 돼요. 뭐 여기 벡터로 모았지만 만약에 스칼라로 풀어서 쓴다면은 우리가 관측을 막 여러 번 해봐야죠. 우리가 통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관측으로부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통계죠, 통계. 근데 그 통계를 해석하는데 확률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확률 통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일단 샘플은 필요해요. 샘플은 있어야 되고 이 샘플이 발생할 어떤 확률이 얘의 관장을 받아야 돼요. 얘의 영향을 받아야 돼. 샘플이 나올 확률이 파라미터 세타의 함수로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 여기 Some Evaluation of Goodness of Our Parameter라고 했는데 이 likelihood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파라미터가 이 관측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냐를 probability를 통해서 계산을 했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likelihood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지금 goodness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그럴싸하냐,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주어진 데이터에 잘 부합하냐,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내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걔를 최대로 만드는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ML이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보통 로그를 취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MLE를 썼습니다. 언제 썼냐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 썼습니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그때 클러스터링 할 때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는 거여가지고 그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거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리스폰시빌리티 가지고 뭐 믹싱 코이피션트, 뭐 그 평균, 시그마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얘 계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중간고사 때 있었거든요. 그때 뭐 막 이런 테이블 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프로바빌리티 주어주고 뭐 이제 뭐 리스폰시빌리티 구해봐라 뭐 하여튼 그런 거 했는데 이 리스폰시빌리티로부터 이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내는 과정, 이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뭐 n분의 mk라고 해서 그 전체 샘플 중에 리스폰시빌리티 각각의 컬럼의 합 그렇게 계산을 했고 뮤k도 이거 어떻게 했더라? nk분의 1에다가 뭐 요거에다가 샘플 웨이티드 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했거든요. 이게 ML이에요, 사실. 요 리스폰시빌리티로부터 이거를 거꾸로 추정해내는 그거 이거 사실 MLE 솔루션입니다. 요렇게 사실 정리가 됐던 게 우리가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요 파라미터들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사실 MLE예요. 네. 요거를 가지고 그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요 파라미터를
요렇게 유도를 해냅니다 사실. 그래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뭐 MLE라는 개념도 나오고 MLE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EM 메소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풀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사실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었다. 네. 그렇게 파라미터 추정에 사용이 됩니다.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배우는 머신러닝에서는 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정도에서 나왔겠지만 뭐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네. 가우시안 버전으로 해 봅시다. 가우시안. 가우시안으로 할 건데 우리는 파라미터 뮤를 추정하고 싶다고 해요.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는 게 뭐 요렇게 생기잖아요. 주어진 뮤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만큼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산은 일단 고정을 시켜 놓읍시다. 분산은 딱 고정이 돼 있고 우리는 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근데 사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하기 전에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뭐 분산 1로 고정합시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고 얘로부터 뭐 샘플을 5개를 수집을 했어. 그럼 이렇게 추출한 5개의 샘플로부터 얘가 원래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되던 그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뭘로 구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뭘로 구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걸 구할 것 같아요. 이거 구할 것 같아요. 얘가 평균이 일 것 같지 않아요? 산술 평균.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5개의 샘플을 뽑아 놓고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걔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분포가 있어. 분포가 있는데 가우시안이래. 혹시 그 가우시안의 평균을 한번 너가 때려 맞춰 볼래? 우리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우리 그냥 평균이라고 하면 이거 구하잖아요. 산술 평균 구하잖아요. 얘가 나와요. 얘가 튀어나옵니다. 얘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해 봅시다. 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냥 샘플이 이번에는 그냥 좀 어려우니까 딱 3개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샘플이 3개가 주어져 있고 그게 뭐 여기 x1이 여기고 x2가 여기고 x3가 여기야. 그리고 걔네들의 산술 평균이 한 여기쯤 있다 쳐요. 아 산술 평균 있다 차차 얘기하자. 요렇게 있어.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분산이 1이야. 분산이 1인데 평균을 몰라. 그러니까 이 분포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합시다. 아 좀 더 극단적인 경우로 갑시다. 뭐 뮤가 평균이 여기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평균이 여기야. 얘를 뮤1이라고 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뮤1. 그러면 likelihood 뮤1을 구할 수 있어요. 이 x1, x2, x3 여기 값이 뿅뿅 찍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1, 5, 7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뮤1의 likelihood 구할 수 있죠. 그 가우시안 분포 사용을 하면은 뭐 x1이 요렇게 쓸까? 제대로 쓸게요. 여기 밑에다가 제대로 쓰자. 좀 길어지니까. x가 x1 그러니까 1일 확률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1일 때 곱하기 이번에는 x가 x2 그러니까 5일 확률 뮤고 뮤1이고 분산이 1일 때 곱하기 또 x가 x3일 확률 뮤1이고 1일 때 요거 3개 곱해서 구할 거 아니에요. 어렵게 썼지만 사실 뭐예요? 여기에서의 확률값 이거죠. 여기에서의 이 그래프의 값 여기에서의 이 그래프의 값 그러니까 여기 세로 위치, 세로 위치, 세로 위치 3개 곱하면 이 뮤1의 라이클리후드예요. 어렵나요, 이거? 조금 어렵나요? 이 파라미터 뮤1 하에서 그러니까 결국 어떤 관측이 일어날 확률이 이거잖아. 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그러니까 그 까만색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 3개의 샘플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각각이 관측될 확률 여기잖아요. 그거 3개 이렇게 뿅뿅뿅 곱하는 겁니다. 뭐 곱하면 무슨 값 나오겠지. 무슨 값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구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좀 지울게요. 요게 뭐 요쯤 될 수도 있어요. 아, 이 분산은 같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리지? 요렇게. 이번에는 뮤2야. 이번엔 한 여기쯤이 중간이야. 아이고, 여기쯤이 중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3개 곱하겠죠. 그럼 또 뮤2의 라이클리후드 뭐가 뿅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게 뮤를 달리해가면서 뮤를 달리해간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이 확률 분포는 분산을 유지한 채로 얘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여기 x1, x2, x3 세 점에서의 확률을 구해서 각각을 곱해보면은 라이클리후드가 나올 거예요. 라이클리후드가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실제로 구해볼게요. 라이클리후드 뮤에 대한 함수죠. 검은색으로 쓸게요. 뮤에 대한 함수인데 이 사실은 뭐냐면은 x1, x2, x3가 파라미터 뮤하의 관측이 될 확률은 곧 x1의 확률, x2의 확률, 아이고, x3의 확률일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 이미 알고 있죠? 2파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1이죠. 생략할게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1 빼기 뮤의 제곱 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x2 빼기 뮤의 제곱 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3 빼기 뮤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라이클리후드일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거 곱하면은 다시 가우시안 나오긴 하고 이거 한번 그 뭐야 기출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아주 절망적인 정답률을 기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요게 라이클리후드고, 근데 이거 라이클리후드 바로 구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 라이클리후드의 로그를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러면 로그 루트 2파이 요게 3개가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x1 빼기 뮤의 제곱. 아, 잠깐만. 2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잠깐만요. 빼기 2 빼기 x. 네, 이거 좀 한 번에 잘했으면 좋겠다. 좀 필기를 생각을 안 하면서 하나 봐. 이렇게 나오겠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나와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더하기로 풀어 해치고 지수에 있던 거 내리고 이게 뭐 자연 로그든 뭐 상용 로그든 상관없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나왔다 쳐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되겠죠. 어차피 컨스탄트니까 이거 날라갈 거고. 아, 세타가 아니구나. 뮤라고 썼죠, 이번에는.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x1 빼기 뮤네요. 맞나? 2 내리고 마이너스 붙이고 또 x2 빼기 뮤, x3 빼기 뮤. 이거 다 정리해서 0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 미분을 한 게 0이 되는 그 조건은 결국 뮤가 요거일 대로 나올 거예요. 요거 0이다 라고 해놓고 풀어보면은 3뮤 넘어간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겁니다. 근데 이게 뭐다? 뮤는 뮤인데 ML이 뮤다. 요때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된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요거 지울게요. 가우시안 분포 분산이 고정이 되어 있는 이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그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파라미터가 딱 결정이 됐을 때. 근데 그 중에서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은 얘가 딱 어디일 때? 그 x들의 산술 평균일 때. 그때가 MLE가 된다. 실제로 구해보면 얼마야? 3분의 10, 13일 때. 이 평균이 3분의 13 딱 그 위치, 산술 평균 그 위치에 올 때
그때 계산을 하는 라이클리후드가 제일 크다가 나옵니다. 좀 이게 조금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아까 동전 던지기에서 라이클리후드를 그렸을 때 요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런 함수 모양이 나온다고 했잖아. 파라미터가 요렇게 가능한데 실제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서 여기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듯이 가우시안 분포일 때도 라이클리후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뮤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 그리면은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가 나와요. 이렇게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이 라이클리후드라는 건 뭐예요? 얘랑 얘랑 얘가 관측이 될 확률, 뮤가 각각의 위치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일 때? 산술 평균일 때 여기일 때가 라이클리후드가 딱 최대가 찍힙니다. 요거 실제로 계산을 한 이 함수 있잖아요. 라이클리후드 그냥 이거잖아요. 요 함수예요. 요거 잘 정리하면은 다시 가우시안 분포로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때 평균이랑 분산도 나오는데 그때 평균은 딱 여기가 떨어지거든요. 평균이 딱 요걸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네. 근데 뭐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맨 처음에 했던 그 얘기예요. 샘플이 있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대. 분산은 1이야. 평균은 몰라. 그래서 뭐 3개를 뽑았어. 5개를 뽑았어. 평균이 뭔지 맞춰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할 그거. 산술 평균. 그게 사실은 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추정이 될 수 있다. 그 제일 좋다는 거는 어떤 센스에서 그러하다? 라이클리후드라는 관점에서 그거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된다가 됩니다. 쉬고 쉰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요. 네, 그러하네. 그래서 보통 MLE 배우면은 뭐 맨 처음에 제일 많이 해보는 게 뭐 가우시안 분포에서 평균을 모를 때, 분산을 모를 때, 둘 다 모를 때, 그 두 개를 또 동시에 추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유도해봤자 샘플민, 그 산술 평균, 뭐 샘플 베리언스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정하고 싶었던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끝났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네.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얘기 좀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얘기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통계적인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 맨 처음에 했던 이 그림이 혹시나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감을 잡았을기를 원해요. 샘플을 여러 개를 뽑아 본다고 했어요. 샘플을 여러 개를 뽑는데 이 샘플들이 이렇게 측정이 될 확률이 있어. 근데 그 확률이 얘의 영향을 받아. 그럴 때 우리가 likelihood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갔어요. likelihoo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드렸고 그거를 최대로 만드는 어떤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어스 코인을 2개일 때, 3개일 때, 연속일 때 그렇게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 코인을 가우시안으로 바꿨을 때 이 경우를 조금 확장을 시켜서 한번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